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밖에서는 듣지 못한 60세 이후 과일이 어떻게 혈관과 생명을 뒤흔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말,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방식의 과일 섭취는 당뇨, 뇌졸중, 심혈관 질환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과일이 나이 든 몸에 독이 되는지, 어떤 과일이 혈관과 생명을 지키는 천연 처방전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혈관 나이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부 60세 이후 신체 변화와 과일 섭취의 함정.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첫째, 혈당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인슐린 반응성이 저하되고 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간신장의 대사 기능도 약해집니다. 둘째, 혈관과 신장의 노화가 시작되고 혈관 내벽은 딱딱해지며 신장은 매년 약 1% 정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젊은 시절처럼 당과일이나 당도가 높은 과일을 무턱대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이 혈관을 타고 돌다 혈관벽에 염증을 남기고 그 염증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결국 당뇨나 뇌졸중 같은 큰 문제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높은 과일 섭취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컨대 50세 이상 중국 성인 대상 연구에서는 과일 섭취가 혈당을 오히려 높이는 경향도 있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과일 채소 섭취가 적당한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대규모 메타 분석도 존재합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과일을 어떤 양으로 어떤 타이밍에 먹느냐입니다. 이제부터 그 함정과 그 해결책을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2부 나이 든 몸에 위험한 과일 4가지. 망고 달콤한 지방간 폭탄. 망고는 맛과 향이 뛰어나 건강식 이미지가 강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품종에 따라 당도가 13에서 15%에 달하며 이는 각설탕 5개 이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망고에 포함된 과당 프럭토스는 간에서 처리되며 60세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진 몸에서는 이 과당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과 복부 내에 쌓이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고혈당 순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망고와 같은 고당 과일을 많이 먹은 그룹이 공복, 혈당이 평균 12% 이상 상승했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권장대한 망고를 드리고 싶다면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아주 작은 조각의 한 입 크기만 한 달에 12회 정도로 제한하세요. 공복에는 절대 금지입니다. 바나나 공복 혈당 폭발의 함정. 아침에 손쉽게 먹을 수 있어 자주 선택되는 바나나. 하지만 나이 든 몸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숙성될수록 바나나 내부의 전분이 단당류로 바뀌며 혈당 지수가 높아집니다. 특히 껍질에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는 설탕 수준의 단당류로 변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혈당 변동이 커집니다. 바나나 한 개가 밥 한 공기와 맞먹는 당질을 가진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 간식이나 기타 당분이 높은 것을 찾게 되고 이 악순환이 혈관과 대사를 망가뜨립니다. 권장대한 덜 익은 바나나 반 개를 껍질째 벗겨 아몬드나 요거트와 같이 단백질 지방 성분이 있는 식품과 함께 드세요. 단독으로 공복에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포도 작은 알 속의 설탕 덩어리 신장 결석 리스크. 포도, 특히 거봉이나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무척 높습니다. 일부 품종은 브릭스 값이 18이 넘는 경우도 있어 밥 한 공기 이상의 당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포도를 한 송이 그냥 먹다 보면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게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또한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의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가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재발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권장대한 생포도는 식후 10에서 12알 정도로 양을 제한하세요. 건포도나 포도즙은 당이 더욱 농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인애플 가공 설탕의 함정. 통조림 파인애플이나 파인애플 주스 형태로 드시는 분 많죠. 하지만 그건 과일이 아니라 설탕물입니다. 생파인애플도 당도가 14에서 16%로 매우 높은 편이고 통조림에는 추가당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식사 후 디저트처럼 무심코 먹으면 이미 올라간 혈당 위에 또 당이 붙는 격이 됩니다. 혈관은 그 당의 반복 폭격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혈관벽에 손상이 누적됩니다. 권장대한 생파인애플을 2~3조각으로 제한하고 먹고 싶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드세요. 통조림과 주스 형태는 피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추가 인사이트. 왜 젊을 때 먹던 과일이 나이 들면 위험해질까? 우리 몸의 당대사 효율, 간신장 기능, 혈관 탄력성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역학 연구에서는 노년층에서 과일 채소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전체 과일 섭취량이 아니라 당도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가공되지 않은 형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당분이 낮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양과 빈도, 그리고 식사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3부. 혈관과 생명을 지키는 기적의 과일 4가지. 블루베리 혈관의 젊음을 되찾는 안토시아닌 혁명. 블루베리는 작고 예쁜 과일이지만 그 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혈관은 고무줄처럼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데 이 안토시아닌이 바로 그 혈관을 다시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뇌졸중 위험이 32%나 낮았습니다. 당도가 낮고 섬유질이 많으며 냉동 형태마저도 거의 동일한 효능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섭취법 하루 반 컵, 당분이 없는 그릭 요거트나 오트밀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사과. 혈관을 솔직하게 청소하는 천연 도구.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이 단순한 말이 아님을 과학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 팩틴 등이 풍부해서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잡아내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선 중년 성인이 매일 사과 한 개를 4주 섭취해서 LDL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도 약 36 정도로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섭취법. 아침 식사 30분 전에 껍질째 사과 한 개. 주스를 만들지 말고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토마토 혈전 녹이는 붉은 보석. 식물학적으로 과일인 토마토는 60세 이후 혈관의 적수를 막아줄 수 있는 진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인데 이는 혈관을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전 삐떡이 생기는 것을 억제합니다. 특히 익혀 먹으면 토마토의 세포벽이 부서져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합니다. 또한 토마토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고혈압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섭취법. 식사 중 방울토마토 5개에서 10개 또는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달걀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 드세요. 단 케첩 주스 형태는 설탕과 나트륨이 많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당이 거의 없는 혈관의 파수꾼. 많은 과일이 당분이 높지만 아보카도는 당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당분 약 0.7g 수준. 대신 불포화 지방산, 칼륨 등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올려줍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매일 아보카도 1개를 먹은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섭취법. 하루 반 개 정도 샐러드나 통밀빵에 발라 드세요. 하지만 칼로리는 높으므로 하루 1개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고 항응고제 예와파린 복용 중이라면 의사 상담 후 드세요. 추가 인사이트. 위 4가지 과일은 당도가 낮거나 좋은 지방을 가진 또는 특정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꾸준히 적절하게 먹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신 연구에서는 노인층에서 특정 영양소 섭취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등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과일 먹자가 아니라 타이밍 형태 양 종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4부. 하루 식단 실천 루틴. 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식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침 전 식사 30분 전. 사과 1개 껍질째 혈당 상승을 앞서 막아주는 첫 방패. 아침 식사 중. 달걀 2개 방울토마토 5개에서 10개 아보카도 반개 샐러드. 혈관 보호, 혈압 조절, 좋은 지방 보충. 식사 후 간식. 블루베리 반 컵을 당분 없는 그릭 요거트에 섞어서 항산화, 혈관 탄력 회복. 하루 중 수분과 간식 조절. 설탕이나 시럽이 든 과일 주스, 통조림 과일 금지. 간식은 견과류 소량나 채소 스틱 위주로. 저녁 식사. 식사 후엔 과일 대신 다음날 아침용 사전 준비로 활용. 자기 전 30분 전엔 과일 피하고 수분 보충 위주. 이 루틴을 1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많은 사람이 혈압, 공복 혈당,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런 루틴으로 혈당이 140에서 90 수준으로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5부.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황금 원칙. 과일은 절대 공복에 먹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과일이 있다면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가 안전합니다. 과일 주스 통조림 형태는 피하십시오.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하루에 1가지에서 2종류, 총량은 약 200지 이내 과유불급입니다. 당뇨 신장관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 과일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과일이라도 때와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당 흡수가 느려져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6부. 연구로 보는 진실과 반론. 여러분,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임상 사례와 개인 경험 기반이긴 하지만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 코호트 연구에서 곡물 섬유는 심혈관 질환 발생을 유의하게 낮췄지만 과일 채소 섬유의 효과는 덜 명확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과일 채소 총 섭취량이 많을수록 노인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과일이 무조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종류, 양, 신체 상태, 가공 여부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최신 연구에서는 노인에서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좋은 지방 섭취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히 과일 많이 먹어라가 아니라 나의 몸 상태에 맞는 과일을 골라 올바르게 먹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그 기준을 세워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보셨죠? 60세 이후 여러분의 과일 선택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중대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이 네 가지는 나이 든 몸에는 독이 될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 반대로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이 네 가지는 혈관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와 찬장을 살펴보세요. 어제 먹었던 과일이 위의 위험 리스트에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바꾸셔야 합니다. 망고 대신 블루베리, 바나나 대신 사과, 포도 대신 토마토, 파인애플 대신 아보카도. 이 작은 선택이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감사하게도 이 영상이 단 한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당장 공유하세요. 가족,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지인들까지.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